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친정 어른들 생각해서 가져간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면 내가 이 말을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너희를 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아니, 너희는 나를 공짜 노동자 정도로 대했어? 참던 것이 터진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67년 평생 조용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깨지고 남 부러울 것 없이 곱게 키워온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이 고작 김장 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67세 이영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결혼 초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늘 웃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하면서도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고 제가 힘들어할 땐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아들도 남편을 닮아 어릴 때부터 의젓하고 착했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집에서 가족 셋이 옹기종기 모여 지내며 아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죠. 가게 일이 힘들어도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 나누던 따뜻한 한 끼와 웃음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주말이면 늘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가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땐 남편과 함께 첫 책가방을 사주고 뿌듯해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년 전 갑작스런 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며 빈자리를 메워주고자 노력했어요. 덕분에 외롭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 김장처럼 가족과 함께할 기회가 생기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장을 계기로 저를 둘러싼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큰 갈등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댓글과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 우리 가족은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후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 가게는 비록 크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에게 자랑이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엔 반에서 늘 우등생이었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죠. 남편과 저는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서로 눈을 맞추며 웃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건 당신 덕분이야. 라며 남편이 제게 농담처럼 말하면 저는 아니 당신 닮은 거지 라며 화답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세 끼는 꼭 함께 먹었어요. 식탁에서 나누던 대화는 늘 유쾌했습니다. 남편은 일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며 가족들을 웃겼고 아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특히 남편은 주말마다 꼭 시간을 내어 가족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 먹던 날들, 가을이면 단풍놀이를 가고 겨울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눈썰매를 타러 가던 기억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었어요.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병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암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엄마, 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며느리와 함께 자주 찾아와 주면서 저를 챙겨줬고요.
덕분에 남편의 빈자리를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밝고 애교가 많았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지 알겠어요. 라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자주 전화하며 음식을 부탁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를 먹고 나니까 마트 김치가 못 먹겠더라고요. 입맛이 너무 고급이 돼버렸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론 힘들어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게 되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작은 반찬통을 들고 와서는 어머니, 저희 집에서 이걸 다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 음식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눈빛이 간절해 보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집에서 음식이 남을 때도 많고 누군가 제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게 기쁘기도 해서 매번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임신 후 입덧이 심하다고 했을 땐 제가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이번 김장도 그런 마음에서 흔쾌히 받아들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이번 김장을 계기로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어머니, 올해는 친정 부모님도 같이 김장을 하면 어떨까요? 저희 친정에서도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요. 같이 하시면 더 재밌고 덜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살짝 망설였습니다. 친정 식구들과는 자주 교류하지 않아 조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하고 아들도 어머니, 이번 기회에 더 가까워지면 좋잖아요. 라고 설득해 결국 허락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절인 배추랑 재료 다 준비할게요. 친정 부모님은 당일에 바로 와서 도우시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양념만 신경 쓰시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함께 김장을 한다니 오히려 일이 줄겠구나 생각하며 은근히 기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장 당일 새벽부터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준비하겠다고 한 재료를 점검했는데 냉장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도 어설프게 몇 포기뿐이었고 고춧가루며 젓갈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당황한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냥 시장 가서 좀 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 시간이라 금방 살 수 있을 거예요. 라며 태연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화가 났지만 참고 시장으로 나섰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와 재료를 정리하면서도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오면 일이 수월해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김장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지만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도 연락이 없길래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게 됐대요. 저도 아침에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미리 말이라도 했어야지. 이게 무슨 경우니?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저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우리끼리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라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혼자 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안 좋다. 소파에 누워버렸고 아들은 며느리 옆에서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너라도 와서 도와야지. 네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야. 엄마, 아내가 몸이 안 좋다잖아요. 제가 챙겨야죠.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엄마가 이런 건 더 잘하시니까 제가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까 봐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국 배추를 씻고 양념을 만들며 김장의 대부분을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으로 겨우 잠시 누웠는데 우연히 며느리의 SNS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한적한 휴양지에서 다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여행이라는 글귀와 함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허리 굽혀 김장을 하던 그 시간에 약속했던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왔다니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저를 김장에 내버려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니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SNS에서 며느리 친정 가족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내가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여행이라니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SNS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친정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 거라더니 여행을 간 거잖아? 며느리는 순간 굳어지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갑자기 떠나신 거라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네가 정말 몰랐다고? 김장을 한다고 약속했으면서 그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이 여행을 갔다고. 아들은 눈치를 보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웠어요.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니? 내가 하루 종일 허리 굽혀가며 일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놀러 간 걸 알고도 말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우습니?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그래, 다들 그렇게 잘났으니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다가와 김치 분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어머니 김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몇 통 가져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친정에서는 자기 김치를 담글 생각은 않고 왜 내가 한 걸 가져다 먹으려고만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조금만 가져가려는 거예요. 어머니께선 혼자 드시잖아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남으실까 봐요. 저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가져간 김치 양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던 말과는 달리 김치통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너희 이게 뭐야? 내가 허리 굽혀가며 담근 김치인데 이렇게 다 가져가면 나는 뭘 먹으라는 거야?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어차피 많이 안 드실 거잖아요. 친정에서도 나눠 드셔야 하니까 넉넉히 가져간 거예요. 그 말에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담근 건데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당연해? 이 김치 담그는 동안 너희 친정 식구들은 놀러 다니고 너희는 날 속이고 내 몫까지 가져갔는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구나. 이게 너희가 말하는 가족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마친 상태였지만 최대한 차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가져간 김치, 재료비와 내 수고를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절인 배추며 고춧가루, 젓갈값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고 내 노동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50만 원은 받아야겠어. 아들은 깜짝 놀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엄마, 가족끼리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돈으로 따지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하다고. 내가 허리 굽혀 담그는 동안 너희는 내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치 대부분을 가져갔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 값을 요구하면 서운하니? 며느리가 나서서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나름 도우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드실 것도 아니니까 저희가 조금 가져간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금? 너희가 가져간 김치통을 봐. 내 몫으로 남긴 건 몇 통이나 되더냐? 이건 네가 말하는 조금이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묻겠다. 내가 담근 김치를 너희나 너희 친정에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주변 노인정에 기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거긴 고생한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분들이라도 있을 테니까. 잔말 말고 돈 붙일 거 아니면 거기다가 기부할 거니까 김치 전부 다시 가져와라. 그 말을 듣자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친정 어른들 생각해서 가져간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져가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면 내가 이 말을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너희를 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아왔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아니, 너희는 나를 공짜 노동자 정도로 취급했어.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친정에서도 필요하니까 넉넉히 가져간 거지. 엄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니? 나는 김치 남기기도 어려울 만큼 가져가고 친정에서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걸 받아쳐 먹고 있어. 너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며느리가 억울한 듯 중얼거리더군요. 가족끼리 이렇게 돈을 따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 부끄러워? 그래, 이 말대로 가족끼리라면 서로의 노력을 더 소중히 여겨야지. 그런데 너희는 내 노력을 깎아내리고 오히려 내게 무조건 참아달라고 강요하잖아. 가족이라면 이런 대우는 하지 않아. 결국 아들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떨구며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고 그날 저녁 50만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알림을 보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공평해진 기분이 드는구나.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 비록 대가는 받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느낀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더군요. 김장을 둘러싼 사건이 끝난 뒤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긴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친정가족의 SNS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모두가 환히 웃으며 김치를 먹는 모습과 함께 가족끼리 담근 김장이 제일 맛있지. 행복한 시간. 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치를 담그느라 고생한 사람의 수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밤새 담근 김치로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가족끼리라뇨? 혼자 김장 한 기억밖에 없는데 말이죠. 다음에는 각자 담가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댓글을 남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금세 마음이 풀릴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마려무나. 네 와이프랑 처가댁 식구들에게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단단히 일러. 그 뒤로도 며느리 쪽에서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가족도 김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SNS에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을 보니 제가 남긴 말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번 일을 통해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 자신을 조금 더 돌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김장을 해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생각입니다. 더는 스스로를 희생하며 무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갈등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이제는 자신을 더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저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